하나 더 영업적으로 나가보면 우리가 다이렉트보다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런 얘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이렉트를 까셔도 되는데요. 보험료로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뭐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절판 계속 나옵니다. 절판을 뭐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아, 나는 뭐 저런 식으로는 영업을 안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굳이 내가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어떤 게 절판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독감 진단비가 절판이 됐습니다. 가입 금액이 하향됐죠. 이게 100만 원 가고 추가로 양쪽에서 하면은 뭐 200만 원까지 된 적도 있었는데 이게 100만 원으로 갔던 게 50만 원, 2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하향됐습니다. 응급실 내원비도 결국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더니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모럴 해저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미 10월 달에 절판이 된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상해 재활 치료비도 절판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DB손해보험에서 좋은 상품으로 내놨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바로 3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타 회사에서 KB도 나오고 저기 현대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절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설계사가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절판을 갖다가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고객은 어떨까요? 나 하나만 들으면 좋겠는데 이 고객도 계속해서 절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설계사가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이 계속되는 절판에 고객도 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절판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절판이 나오면은 또 그냥 절판을 놔두기만 하면 되는데 어김없이 이 절판에 대한 태클이 계속 들어옵니다. 금감원에서도 지난달 초에 최근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 관련 손보사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거 하면서 나오면서 손보사 전체를 14개 손보사 임직원들을 다 불러서 금감원에 모아서 이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에 관해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게 이 소비자 피해 발생이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뭐 금감원 관계자가 있으면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사실 뭐 이 절판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보험사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소비자 피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 독감보험의 보장 금액을 100만 원까지 증액을 했고 응급실 특약도 굉장히 인상하는 등 현장에서 열대개의 절판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판매 경쟁을 그만하라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절판이 끝났고 보장 금액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예요. 이게 운전자 보험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간호간병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독감보험도 얘기가 나왔었고 응급실 내원특약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과열 경쟁이 도덕적인 위험을 가지고 온다. 또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유발한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과열 경쟁이 돼서 독감이 걸릴 수 있나요? 전 조금 이해가 그런 부분은 안 되는데 어쨌든 금감원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 금액을 설정해야겠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재해명만 보장하도록 지도했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그래서 이용자의 초과 이익 발생, 자 보험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 입은 피해보다 더 초과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모래해저드가 발생한다. 오늘도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자금 선종하고 그다음에 등등에 대해서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결국은 적응증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실비까지 부지급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도 하나 연락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모래해저드가 문제일까? 보험료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 순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험 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 통계 등을 기초로 해서 각 보종별로 위험별 특성에 따라서 위험률을 전부 산출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순보험료율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참조 순보험료율은 장기, 화재, 뭐 질병, 후유장애,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나오고요.
이게 새로운 참조 순보험률이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되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새로운 참조 순보험률이 안내가 됩니다. 그 경우 금융위에서 알고 있고 금감원도 이걸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요율이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 이 참조 순보험료율은요.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씁니다. 생명보험, 일반 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이게 이제 보험업법에서 나누는 기본적인 4개의 보험이죠. 재산보험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자, 이게 참조순보험료는 업계 전체 통계 자료에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각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자사 실적 등을 반영해서 순보험료율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참조 순보험료율은 업계 공통입니다. 그리고 순보험료율은 그 회사의 공통이에요. 여기에 개별 회사별 자사 실적 등을 반영을 해서 순보험료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순보험료율은 그 회사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참조 순보험료율은 사망률 등등 해서 포함해서 전체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손해보험에선 손해보험의 고유 영역이죠. 화재, 상해, 여행자 등등. 그다음에 장기보험에서는 우리가 흔히 인보험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보험 영역을 같이 가져가고요. 자동차 보험도 포함해서 같이 가져갑니다. 경험 생명표도 당연히 여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모든 보정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보험 개발원에 들어가 보시면요. 참조 순보험료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영업적으로 나가보면 우리가 다이렉트보다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런 얘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이렉트를 까셔도 되는데요. 보험료로 까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렉트를 보험료로 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율을 같은 걸 쓰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가끔 듣는 얘기인데 설계를 잘하면 보험료로 다이렉트를 이길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요율의 개념을 모르는 거고요. 보험료의 차이는 사업비의 차이예요. 오프라인에 비해서 최소 17에서 20% 이상 저렴하다. 이거는 각 보험사 공식 사이트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보험료만으로 경쟁을 하는 거는 안 되고요. 설계사의 영업, 보상, 관리 능력으로 이 보험료 차이를 메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료로 다이렉트와 경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주 가끔 일시적으로 해당 다이렉트 채널에 어떤 그 특정 상품이나 그 차량의 손해율이 과다해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모수가 아주 적은 경우 혹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참조 순보험료율은 업계 공통이다. 순보험료율은 그 회사 공통이다. 그럼 여기에서 채널별 사업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비 차이입니다. 다이렉트보다 우리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다이렉트보다 나 설계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각 보험사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왔는데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들어가면요.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20.7% 저렴하다. 현대해상도 17% 정도 저렴하고 K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DB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를 보험료로 까는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요율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모른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도 여러분도 항상 이게 절판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자, 그럼 이런 비판적인 절판을 이번에 또 하면 여전히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업에 근간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그 지난달에 제가 운영하는 작은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이번에 DB 상해자 치료비 때문에 전산이 폭주라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뭔 얘기냐. 자, 한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전 고객한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영업에 근간을 해치는 경우 혹은 난 저렇게는 안 하고 싶어. 10,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뭐 하겠냐. 그때 한 분이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오후 5시쯤에 DB로 건강보험 모바일 청약 중에 오류가 계속 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연락을 했더니 이게 모바일 청약이 10,000건이 넘게 들어간다. 그 10,000건 다 내개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라고 합니다. 10,000원짜리를 왜 밥도 안 먹고 파냐고 했더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DB를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수료를 받고 DB를 가져오는 건데 이걸 왜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다른 분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이게 참 영업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업계에서 좋은 DB면 한 10몇만 원씩 하는데요. 한 두 개, 세 개 팔면은 10몇만 원이 그냥 나옵니다. 그럼 해봤자 3만 원이고 세 명의 DB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조금 더 포함해서 얘기하면 세 가족의 DB고요. 여기서 소개를 받는다고 하면은 30명의 DB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꼭 챙겨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절판이 오면은 꼭 요거를 잡아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